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이제 오늘 진도 나갈 페이지는요 135페이지입니다. 예, 진도 이제 많이 나왔죠. 135페이지 됐어요. 예, 딱 보시면 4번 회계 세무 이렇게 써 있죠. 예, 회계 세무 해갖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들 이제 Q&A, 지금 우리 이미 벌써 Q&A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Q&A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도 따로 묶어서 앞에서 배웠던 것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번 시간에 듣는 것 중에서 솔직히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라고 하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예, 대부분 다 들어본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또 듣고 예,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재수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처음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처음 듣는 것 같아도 예, 여러분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라보아도 제가 그냥 계속 그러려니 하고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갈게요. 135페이지. 사건마 1 일반 납세인 승인 전에 징치세에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공제가 됩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예요. 일반 납세 소규모 납세자 기억나세요? 매출액 500만 원 규모 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거나 아니 처음부터 손 들고 해야 된다 해서 소규모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일반 납세액이 돼야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대신에 매출세액 세율이 높죠. 13% 일반 세율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일반 납세인 되기 전에 소규모 시절에 매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거 매입세 공제를 일반 납세가 되고 나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소규모 납세자하고 일반 납세자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소규모 납세자일 때는 했던 매입세액이 일반 납세하면 그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법시험 시험 준비 등록했어요. 접수했어요. 여러분이 변호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시험 접수하고 나서 나 변호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납세자 승인 통과하고 나서야 여러분 일반 납세자 된 거예요. 예, 변호사 시험 붙어야지 변호사 된 거지. 시험 접수했다고 변호사 된 거 아니죠.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일반 납세인 조건 여러분 만족해서 일반 납세 승인 받고 나서야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매입한 건 절대 매입세가 안 따라와요. 예. 그래서 원 보시면 일반 납세인 조건 500만 원 기억하시죠? 하시고요. 매입세 공제 예, 일반 납세 승인 전에 매입세 공제는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보도기간 중에는 매입세 금치세 공제됨. 이거 뭐냐면 보도기간 들어보셨죠? 일반 납세하고 승인됐는데 한번 두고 보겠어? 6개월간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 어떻게 말하면 이거 변호사는 맞긴 맞죠? 변호사 15죠? 검사 15, 변호사 15, 회계사 15, 15기간 맞아요. 공제돼요. 그래서 일반 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승인 후 도장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기한이라는 게요. 옛날엔 되게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예, 보시면 지금 공제 기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무기한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는 무기한이에요. 예, 360일 아니고 6개월 아닙니다. 예, 공부 오래 하신 장수생들께서는 6개월도 기억하고 있고, 예, 360일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2019년 4월부터인가 해서 매입세 공제가 무기한 가는 걸로 돼 있었죠.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입세 공제는 뭐예요? 내가 이미 낸 세금 돌려받는 거죠. 예, 그런데 세금 다 냈는데, 예, 네가 공제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내가 낸 세금 늦게 공제 받으니까 이자만큼 아까운 것 뿐이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뜯었다고요? 6개월 혹은 360일 기준이 있어가지고 예, 그 기간 넘으면 아예 공제를 안 해줘 라는 게 있었어요. 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예, 세무서예요. 신고를 늦게 하는 거는 여러분 매출세액 신고 늦게 신고하는 거 문제 되겠죠. 매출세액을 신고를 늦게 해. 그럼 세금 납부가 늦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매출신고 지연가산세라는 말이 한국에는 있어요. 매출을 늦게 신고하면 매출세액 신고 지연 가산세 해갖고 예, 신고를 늦게 하는 거에는 가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매입세액을 늦게 신고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 늦게 받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지가 그만큼 이자만큼 손해보는 거죠. 매입세 공제 늦게 받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옛날부터 매입세 공제 늦게 신청하는 것에서 특별한 페널티 없었어요. 그냥 네가 돈이 많은가 보지 뭐. 나중에 늦게 공제 받아라고 끝났는데 중국은 매입세 공제 자체를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안 하면 아예 공제 안 해줘. 다 원가로 떼이 먹어. 라가 옛날에 교정이었었고 2019년 4월 전까지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1년 360일 이후로는 이거 매입세 공제 신청하는 거 안 돼. 다 원가로 때려 먹어야 했는데 이제 뭐라고요? 무제한입니다. 매입세 공제 여러분이 그냥 늦게 한국처럼 한국하고 똑같이 늦게 신고하면 매입세 공제를 늦게 신고하면 늦게 공제 받을 뿐입니다. 이제는 한도 기간 6개월 360일 기한이 없어졌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밑에 수출 기업의 퇴세 기한하고 유사한 개념 같은데 좀 달라요. 여러분 수출 회사는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면저퇴 기억나요? 네. 한도에 계산하고 매출에서 매입세 빼고 한도에 해서 둘 중 큰 거 공식 세 줄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난다 제 탓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조면서 수업을 들었거나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시냐고. 수출 기업 퇴세 기한은 그래서 내가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 면세, 저세, 퇴세 과정을 거쳐서 퇴세를 받는 거. 그 기한은 이번 달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퇴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퇴세 신청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한도가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수출 퇴세 신고가 안 들어가면 포기한 걸로 봅니다. 아직 이거는 중국에서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퇴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면 12월 31일이겠죠. 그러면 맥시멈 4개월밖에 못 받는 겁니다. 기간 자체가. 그래서 수출 퇴세는 일반 매입세 공제하고 달리 기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가급적 빨리 하셔야 돼요. 12월에 수출했으면 맥시멈 4개월밖에 안 된다.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수출 퇴세는 빨리빨리 신고하셔야 되고 일반 매입세 공제와 다른 개념이다. 아직까지 시간 제한 개념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가요. 그래서 일반 납세인과 소규모 납세인의 전환.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업할 때 많이 들었던 거죠. 그 포인트로 원래는 여러분 그 소규모에서 일반 납세자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업그레이드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죠. 일반 사병 하다가 하사관,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하죠. 부사관으로 올라가서 다시 부사관에서 사관, 장교로 올라가는 제도가 있는데 속된 말로 뭐 기레까지 이렇게 하죠.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근데 거꾸로 부사관 하다가 장교 하다가 하사 내려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하사관 하다가 이병 내려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사고 쳐서 강등되는 경우, 백의 종군하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납세자도 정상적으로 일반 납세자의 소유로 내려온 거는 원래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앤서 2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납세인에서 소규모 납세자로 가끔씩 전환을 허가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한도액이 옛날에 여러분이 지금 500만 원을 알고 계신데 옛날에 100만 원, 180만 원 하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소규모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일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해서 이 세법 자체가 바뀔 때마다 다시 그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최근 한 때는 언제였었어요? 2018년 말로 역으로 다운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반에서 소규모 또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고 예외적으로 세법 체계가 바뀌었을 때 다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가끔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언제 될까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지 마시고 소규모가 필요하다고 하시다면 다시 법인 하나 차리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계속 턱 내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요. 일반 납세인 신청을 했지만 통과 못한 경우는 세율을 뭘 써야 돼요? 이거 자꾸 왜 물어봐요?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소규모죠? 소규모 세율 3% 쓰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안 되고. 뭐가 미련이 그렇게 많으신지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넘어가는 겁니다. 138페이지요.
예,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사례별로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1번 앤서 1 매입세액 공제 환급 이야기예요, 여러분. 환급. 예, 여러분 우리는 매출세액도 매입세액 빼는 것까지는 지금 다 아시잖아요. 한국이랑 똑같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중국에서?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다음에 납부할 세액 나올 때까지 그냥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기본으로는 환급이 안 돼요. 페이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나왔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뺐을 때 매입세액이 커가지고 마이너스 나왔다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 규정. 근데 예외로는 환급 가능할 수가 있다. 환급 가능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또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죠. 여러분 우리 20페이지. 예, 우리 교재 20페이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0페이지. 여러분이 찾는 동안 저는 물 한잔 하겠습니다. 예, 처음 배운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고요. 예, 20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2019년 4월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매입세액이 증가를 해야 되고 그 증가한 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몇 프로를 돌려준다? 60%를 돌려줄 수 있다. 근데 이거 한번 신청하면 예, 세무서에서 해주는데 세무조사 받을 준비해라. 이것만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금? 농담만 기억하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 예, 그래서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예, 농담만 기억하면 안 되고, 예, 환급이 될 수 있다. 근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은 뭐예요? 원칙으로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인 조건을 만족할 때는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입 차량, 예,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 샀어요. 자동차도 당연히 중지세, 부가치세 안고 사겠죠. 그거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예, 세칙 25조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 불공제에서 SUV 뭐 8인승, 9인승부터는 된다. 그건 영업용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잖아요. 짐차로 본다, 아니면 트럭으로 본다. 해서 예, 아니면 아예 앞에 두 명만 자리 있고 뒤에는 자리 없는 뭐 레토나 이런 거 큰 거 집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승용차 아니는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짐차로 보겠다. 그래서 레이 같은 것도 앞에 두 자리만 있고 뒤에 없는 거는 예, 환급돼요. 레이 같은 것도 앞에 두 자리 있고 두 자리는 이제 뭐 짐칸 벤처럼 쓰는 것들은 짐차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예, 기본적인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앤서 3, 앤서 4 같이 볼게요. 예, 에어컨 같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이야기인데요. 예, 건설업이 예전에는 무슨 세금이었었어요? 영업세요? 증치세였어요? 옛날에 건설업 영업세죠? 건설이 서비스잖아요. 건설 용역이잖아요. 예, 건물을 지어 파니까 증치세다 재워라 우기면 안 돼요. 가서 노가다 해주는 건설 용역이에요. 그래서 건설업이 영업세였기 때문에 예, 분명히 건설업 할 때 시멘트 들어가죠. 그건 재화죠. 매입세액 공제 돼요, 안 돼요? 건설업체의 원가로는 매입세액을 먹겠지만 예, 매출은 영업세가 뜨기 때문에 매입 증치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에어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예 천정에 붙이는 뭐 지능 에어컨 이거 건물에서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불가능해요?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비품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건물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 뭐 지능형 에어컨, 아래 붙박이형 에어컨 이런 거는 건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비품으로 보는 게 맞아요? 건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영업세 시절에는 붙박이 에어컨은 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건설 회사에서 따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이사 갈 때 뛸 수 있는 거, 기둥처럼 세워두는 거 있죠? 그걸 건설회사 주고 갔다. 이거는 비품으로 보는 게 맞아요? 건물의 일부로 보는 게 맞아요? 똑같이 누가 주더라도, 건설회사가 주더라도, 예, 건설회사가 세금만 따로 비품으로 끊어준다면 이거는 물건으로 본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영업세 시절에는 건물에 부착되는 건 건물로 보는 거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비품형으로 되는 에어컨은 비품으로 본다 해서 세금이 공제된다 안 된다 구분이 나눠졌다라는 게 앤서 3이었어요. 이해되시겠죠? 글씨 제가 안 읽을게요. 근데 앤서 4로 보면은 지금은 신기준이죠. 예, 지금은 건설업 자체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증치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우리 건물주한테 끊어준 세금 제한서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시멘트, 에어컨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걔가 끊어주는 세금 제한서, 건설업체가 끊어주는 세금 제한서 자체가 뭐예요? 증치세 세금 제한서죠. 네. 그걸 내가 집주인이 받아서 공제 받아 먹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제 당연히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예.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이제는 매출액이 증치세죠. 네. 그 다음에 매입이 시멘트, 에어컨 공제 된다 안 된다 이제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예,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이제 139페이지 넘어갈게요. 139페이지 구입한 재무용 소프트웨어 매입세 공제 여부.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는 옛날엔 이해됐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식당 같은 데 이 소프트웨어 회계 프로그램 사오는 건 증치세였겠죠. 식당이다. 우리는 지금 139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139페이지에 보시면 식당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영업세였겠죠. 옛날에. 예, 그런데 지금 재무 프로그램은 뭐예요? 재화로 증치세를 내고 사왔겠죠. 그래서 공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뭐 다 공제가 됩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140페이지 진도 나갈게요. 네, 140페이지. 네, 자원 재활용을 영유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자원 재활용 업체다 라고 돼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하고 마찬가지로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물상에서 자원을 사다가 용광로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팔겠죠. 그럼 고물상 아저씨는 누구한테 고물을 사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사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금제한서 발행해줘요? 발행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혜택을 안 주면 매입세액이 빵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원 재활용업에 증치세 환급해가지고 환급률이 지금 앤서 2에 보시면 업종에 따라서 30%, 50%, 70%, 100% 등에 그리고 50%도 있고요. 그래서 환급률이 달라진다. 라고 해서 자원 재활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게 있다더라 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41페이지요. 네, 증치세 미공제 매입세액으로 추징세금의 체납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질문이 약간 지금 애매한 질문이에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증치세 미공제 매입세액으로 추징세금의 체납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우리는 141페이지 보고 있죠. 네, 141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매입세액 자산 갖고 있죠. 예, 매입세액 자산을 갖고 있는데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환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환급 받을 돈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캐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 자산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세무조사를 받았어. 예. 그래서 납부할 증치세 얼마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증치세 납부하라고 나온 고지서하고 내가 돌려받을 세금하고 퉁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라면 이거는 공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퉁칠 수 있겠어요? 못 치겠어요? 퉁칠 수 있어요. 증치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증치세 매입세액을 갖고 있는 거죠. 공제 받을 걸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조세 받았어. 근데 납부할 게 얼마 있대요. 그러면 퉁치는 게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증치세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징치세 매입세액인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기업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징치세 매입세액 미환급 받은 거 갖고 법인세 납부세액 나온 거랑 퉁치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왜요? 법이 다르잖아. 징치세법하고 법인세법, 기업소득세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3월 말, 4월 말, 5월 말에 개인소득세 환급 나오잖아요. 일반 큰 기업은 1월에도 환급 해주죠. 예, 그거 여러분 미환급세 갖고 있는데 길에 가다가 기분 좋다고 술 먹고 무성 방류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나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니까 방류 벌금하고 퉁치자 돼요, 안 돼요? 예, 그것만 하면 미친 사람 취급할 거예요. 야, 너도 한 번 더 해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 받을 거 있으니까 너도 한 번 해라. 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징치세, 미환급세액으로 세액 납부할 거 공제가 될까요? 라는 거 한다면 같은 세금이라면 공제가 되겠지만 다른 세금은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린 142페이지죠. 예,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때 공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이 왔죠.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어요. 그럼 공제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예, 여러분 공제 가능해요. 예, 어떻게 공제 가능하냐면 여기 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두 종류가 있겠죠. 예, 분실했는데 질문이 공제 가능하냐는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케이스 있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는 사람 입장이에요. 예, 내가 받아오다가 오는 길에 중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행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사본 달라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복사본 주세요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발행한 사람인데 전달하러 가다가 길에서 잊어먹었어. 예. 여러분 세금계산서, 징치세금계산서 3장, 4장이죠? 네. 보통 계산서 3장, 전용 계산서 4장이잖아요. 다른 거 복사해서 주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러 가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 복사해서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 분실했을 때 예. 예, 매입세 공제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뭐만 받으면 돼요? 복사본 예, 받아서 그걸로 대체하시면 돼요. 예,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교재는 제가 지금 쓰지 않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그냥 정상 일을 하는데 이 세금계산서 이 한 묶음이 1번부터 30번까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중간에 3장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미발행한 종이를 세금에서 잃어버렸다. 3장 잃어버렸다. 지금 이건 이 질문하고 다른 이야기죠. 내가 다 발행하고 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받아가는 사람이 잊어먹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예요? 내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종이를 잃어버렸다는 경우예요. 이건 사고예요. 예, 이거 지금 아예 발행도 안 한 거잖아요. 중국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즉시 어디로 데이터가 넘어가요? 인터넷에서 찍기 때문에. 중국 세무서로 곧장 정보가 넘어가요. 발행하는 순간. 비록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자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예요. 때를 갖고 인쇄되는 순간 세무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 발행만 하게 되면 이건 종일 잃어버려도 유효하게 발행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발행도 안 한 맨 종이를 잊어먹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벌금 내고 반성문 써야 돼요. 벌금 내고 반성문 써야 돼요. 한 장당 500원씩 벌금 내야 되고요. 신문에 공고해야 돼요. 이런 세금계산서 내가 잊어먹었어요. 번호 몇 번이에요. 그 반성문이죠. 그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그 벌금 낼 때 예, 뭐 상황 설명서 이런 거 써야 돼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예, 반성문 쓰고 벌금 내고 신문 공고까지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인쇄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세금계산서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른 데 쓰일까봐 예, 아예 신문 공고까지 하고 반성문 쓰고 벌금 내라는 거예요. 무더기로 한 20장 잃어버리면 아주 손해가 크겠죠. 예. 큰일이에요. 그건 사고예요, 사고. 예. 예. 이제 이렇게 웃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당한 회사들은 되게 참담해요. 예. 그 다음에요. 예. 143페이지요. 판매 후 반환된 화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 반품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색깔이 떠올라야 돼요? 빨간색, 홍색 떠올라야 되죠. 예, 반품 나오면 어떤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예, 홍색 세금계산서 끊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같은 기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4월 10일이다라고 할게요. 근데 4월 15일에 다시 반품 즉시 들어왔어요. 그럼 굳이 홍색 발표 끊어야 돼요? 아니면 이번에 발행했던 거 그냥 취소해버리면 돼요? 취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홍색 세금계산서 발행해라 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이미 신고 들어갔을 때 다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굳이 끊어야 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동일 품목을 계속 꾸준히 납품하는 경우라면 일부 반품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 달에 그만큼 차감하고 차익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하겠죠? 예,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리얼 넘버가 아주 독특한 거다. 예, 개별적으로 주문 생산하는 제품이다 그렇다면 차감할 방법이 없죠? 세금계산서에 품목별로 다 써야 되니까. 일렬로 쭉 나가는 거 동일 품목이라면 그 다음 달에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끊어도 되겠지, 발행해도 되겠지만, 예,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달에 홍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앤서 1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매출 또는 매출의 반품이 발생하거나 할인이 발생했으면 예, 이번 달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를 때려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품했으면 매출이 취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지난달에 매출하면서 또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겠어요? 안 받아 먹었겠어요? 예, 그럼 매입세 공제 이번에 달에 다시 또 취소를 해야 되겠죠? 예, 반품 들어왔다 매출만 취소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매입도 같이 이번 달에도 또 다시 마이너스 쳐주는 거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앤서 1의 세 번째 줄. 예, 읽어보면 반품 또는 할인이 발생한 경우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 공제해야 되고 구매 화물의 재고죠. 재고가 돌아왔을 때는 예, 회수한 증치세는 반송 또는 할인으로 당기 매입세액에서 또 마이너스 쳐야 된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를 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적색 증치세 종용세금 계산서 보이세요? 적색 아래서 두 번째 줄이죠. 홍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 세금계산서 그거는 결국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예, 발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칠게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얼굴에 표정이 좀 답답해지는 걸 보니까 잠시 쉬었다가 예, 다음번 세션에 계속 수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